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험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유난히 겨울이 길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기운이 스산하게 감돌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뒹굴고 저녁 짓는 연기가 드문드문 피어오를 때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겨울 채비를 서두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유독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기와집만큼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차가운 냉기만 흘러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을 얹고 높은 담장을 둘러친 부잣집이었으나 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주인은 만석이라는 이름의 사내였는데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전생에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이라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만석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수천 평에 달하고 곳간에는 팹쌀이 가만히째 쌓여 있어 쥐가 먹어도 모를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쌀 한 톨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 있었으나 눈빛에는 언제나 탐욕이 이글거렸고 인매는 심술퉁게 쳐져 있어 누구든 그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만석의 집 안 풍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안채와 사랑채는 기름을 먹인 장판이 반질반질하고 두꺼운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으나 정작 그를 낳고 길러준 늙은 부모는 뒷마당 구석에 있는 허름한 별채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별채는 본래 하인들이나 쓰던 곳으로 벽 틈이 갈라져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구들장은 내려앉아 부를 때도 온기가 돌지 않는 냉방이나 다름없었지만 만석은 부모를 그곳으로 내몰아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졌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밥알 씹는 소리가 쩝쩝거리며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반찬들은 기름 냄새를 풍기며 식욕을 자극했고 만석은 젓가락으로 두툼한 고기 산적을 집어 입안 가득 밀어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뒷방 별채에서는 늙은 노부부가 칠이 다 벗겨진 개다리 소반 위에 놓인 식은 보리죽 한 그릇을 두고 서로에게 미루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지나가던 달빛조차 차마 비추지 못하고 구름 뒤로 숨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식모가 부모님의 저녁상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보다 못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만석이 있는 안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식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으리 뒷방 어르신들께 올릴 반찬이 너무 부실하여 목구멍으로 넘기시기 힘들 듯합니다. 곳간의 묵은 쌀이라도 조금 내어주시면 죽이라도 쑤어 올리겠습니다라고 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소매로 쓱 닦아내더니 눈을 부라리며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앉아있는 노인네들이 밥심 쓸 일이 뭐 있다고 쌀 타령이냐 있는 대로 먹으라고 해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석의 생각은 참으로 기이하고 모질었는데 그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여기며 하루 세끼 주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쌀 한 톨을 금덩이처럼 여기면서도 부모님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겼으니 이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곳간 열쇠를 제 허리춤에 차고 잘 때도 풀지 않았으며 혹여나 쥐새끼 한 마리라도 곡식을 건드릴까 밤새 뒤척이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정작 부모님이 밤새 기침을 하며 추위에 떠는 소리에는 귀를 막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바람이 점점 매서워지며 첫눈이 올 기미가 보이던 어느 날 뒷방의 냉기는 더욱 심해져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에 살얼음이 얼 정도가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얇은 소미불 하나에 의지해 병든 아내를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풍지를 덧발라보려 했지만 종이조차 없어서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장터에 나가 자신의 겨울옷을 짓기 위해 비단 가게를 기웃거리며 돈주머니를 흔들고 다녔으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의 마음은 추위보다 더 시린 배신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보다 못한 식모가 다시 한번 만석을 찾아가 나으리 날이 너무 추워 뒷방구들의 불이라도 조금 떼야겠습니다. 장작 몇 개만 내어주십시오라고 사정했으나 만석은 이번에도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겨울이 원래 추운 법이지 벌써부터 불을 떼면 겨우내 감감은 어찌 감당하란 말이냐. 아직 견딜만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물러가라며 식모를 내쫓았습니다. 만석의 논리로는 부모님이 얼어 죽는 것보다 탁감값이 나가는 것이 더 큰 손해였던 것이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륜이나 효도 같은 단어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뒷방 노부부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여나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흉잡힐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영감,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오. 자식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일찍 눈을 감는 게 나았을 것을이라며 회한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차가운 방바닥을 적셨고 그 눈물은 금세 식어버려 방 안의 냉기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만석의 부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젊은 시절 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밭을 일구어 지금의 재산을 모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만석에게는 언제나 흰쌀밥에 생선 반찬을 먹이고 자신들은 시래기 죽이나 꽁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만석이 입고 있는 비단옷도 그가 살고 있는 기와집도 모두 부모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건만 만석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이 잘나서 부자가 된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풀어놓은 씨암탉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뒷방 별채 쪽으로 뒤뚱거리며 걸어왔는데 며칠째 묽은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늙은 아버지는 그 닭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허기에 지친 눈으로 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할 정도였으나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만석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를 향해 내 닭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게냐? 늙어서 노망이 났으면 얌전히 있을 것이지. 어디 감히 재산에 눈독을 들이냐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식에게 도둑 취급을 받은 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몸 깎아 너를 키웠건만 닭 한 마리가 아비보다 중하더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력이 없어 그저 쉰 목소리로 컥컥거리며 기침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닭을 낚아채듯 안고는 재수없게 에이찡 하고 침을 뱉고는 무엇하니 안채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천둥번개를 내리꽂을 듯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거세졌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곶감을 빼먹으며 돈놀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소장료를 더 받아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부모님의 신음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으니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뒷방의 노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잠조차 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소라고 힘없이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벽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만석을 업고 반일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는 몸은 고달팠어도
마음만은 따뜻했노라고 슬픈 추억을 되새기며 긴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 집 굴뚝에 연기 나는 꼴을 못 봤다.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부모를 생으로 굶겨 죽일 작정인가 보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지나가던 촌장 어른도 이 소식을 듣고 혀를 끌끌 차며 천하의 몹쓸 놈,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게야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석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 몰랐고 집안의 사정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에 묻혀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만석은 곳간에 쌀가마니 술을 세다가 쥐가 갉아먹어 쌀이 조금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켜 몽둥이질을 해대며 내 피 같은 쌀을 축낸 놈이 누구냐며 닥달을 하였는데 정작 굶주림에 시달리는 부모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쌀 몇 톨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부모의 생명은 헌신짝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에 하인들도 고개를 저으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계속되자 뒷방 별채는 습기까지 차서 더욱 견디기 힘든 곳이 되었는데 눅눅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노인들의 관절을 끊어놓을 듯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쑤시는 다리를 주무르며 이놈의 비가 그쳐야 해라도 좀째 텐데라고 탄식했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먹구름만 잔뜩 들이운 채 며칠이고 비를 뿌려댔습니다. 빗물이 새어들어와 방구석에 고인물을 바가지로 퍼내며 노부부는 서러움에 북받쳐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으나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비가 와서 택감이 젖을까봐 걱정하여 장작더미 위에 비싼 기름 종이를 덮어 씌우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본 하인이 나으리 그 종이 한 장이면 뒷방 문구멍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넌지시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석은 택감이 젖으면 불이 안 붙어 밥을 못 짓지 않느냐, 밥 못 먹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다고 헛소리냐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먹을 밥을 짓는 택감이 부모의 추위를 막아줄 문풍지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니 그의 이기심은 끝을 모르고 치달았습니다. 어느 밤 늙은 어머니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만석아, 밥 좀 다오. 배가 너무 고프다. 라고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에 들떠 부르짖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은 듣는 이의 뼈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며 조금만 참으시오. 날 밝으면 내가 읍내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오리다라고 다짐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 눈 덮인 산길을 넘기란 불가능한 일임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간밤에 꾼 꿈자리가 사납다며 투덜거리며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이 나타나 그를 노려보며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쁘다며 아침부터 술상을 차려오라 호통을 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뒷방 쪽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아침부터 곡소리 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지가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으며 애군을 쫓고 서로의 정을 나누었지만 만석의 집 뒷방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팥죽 냄새가 담을 넘어 솔솔 풍겨오자 늙은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팥죽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으로 주먹을 쥐었지만 힘없는 노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윗방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릴 정도로 차가워졌고 노부부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은 하얀 눈처럼 만석의 불효와 비정함은 점점 더 두껍게 쌓여만 갔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한 젊은이가 우연히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부부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석이네 어르신들,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산송장이 따로 없어요. 젊은이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일이라고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전히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성을 지키며 다가오는 파국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겨울밤의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추위는 맹수처럼 사나워졌고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지만 만석의 집 뒷방 별채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날이 갈수록 곡식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심해져 이제는 부모님이 드시는 묽은 죽마저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계산판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니 배가 꺼질 일도 없을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하루 두 끼 나오던 죽상을 한 끼로 줄이라고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기겁하며 말리려 했으나 만석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식사 횟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죽의 상태 또한 형편없이 변해갔는데 처음에는 쌀알이 드문드문 보이기라도 했으나 이제는 쌀뜨물에 시래기 몇 조각을 띄운 멀건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멀건 국물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저어보았지만 건져지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감, 이것 보. 우리 아들이 물장사를 하려나 보. 쌀알이 숨바꼭질을 하네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고여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국물을 넘기지 못하고 아내 쪽으로 그릇을 밀며 임자라도 더 드시오. 나는 입맛이 통없어서 그렇소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석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는데 그는 아예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팩감 지급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뒷산에 널린 게 나무인데 늙은이들이 운동 삼아 주워다 떼면 될 것을 왜 비싼 장작을 축내느냐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거동조차 힘든 노인들에게 눈 덮인 산을 오르라니 이는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지만 만석은 자신의 말이 법이라도 되는 양 떵떵거렸습니다. 결국 뒷방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노부부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겨우 숨만 붙어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안악이 우연히 만석네 담장 너머로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다른 여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만석이네 뒷방 굴뚝 말이야. 한겨울에 연기가 안 난 지 닷새가 넘었어. 설마 노인들을 냉방에 재우는 건 아니겠지? 안악의 말에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평소 만석의 행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만석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극에 달하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촌장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팡이를 짚고 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촌장은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형한 노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는 분이었습니다. 만석은 촌장이 찾아왔다는 하인의 말에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촌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뒷방 쪽을 한번 쏘아보고는 만석을 향해 자네, 이 엄동설안의 부모님 거처가 너무 썰렁하지 않은가?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만석은 촌장의 꾸지람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르신,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본래 열이 많아 시원한 걸 좋아하십니다라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촌장은 기가 막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효는 백행의 근본이거늘 짐승도 제 부모를 섬길 줄 알거늘 내 놈은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엄이 있었던지 지나가던 까치마저 놀라 날아갈 정도였으나 만석의 귀에는 그저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석은 효도도 배가 불러야 하는 법이지요.
내 살림 축내가며 하는 효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르신도 쌀 한 톨 보태준 적 없으면서 훈계는 그만두시지요. 라며 촌장을 문전박대하듯 내몰았습니다. 촌장은 만석의 패륜적인 태도에 치를 떨며 두고 보게 하늘이 무심치 않으니 자네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자네가 거두게 될 날이 올 걸세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촌장이 떠난 뒤 만석은 재수없는 늙은이라며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라고 시켰으니 그의 마음은 이미 인간의 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촌장이 다녀간 후에도 만석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대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하인들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누구든 집안일을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멍석마리를 시킬 테니 알아서들 하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인들은 만석의 횡포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지냈으며 몰래 뒷방 노인들에게 누룽지라도 가져다 주려던 어린 하인은 만석에게 들켜 호되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뒷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9명의 손길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량과 온기가 끊어진 뒷방에서 노부부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가물거렸는데 이제는 말을 할 기운조차 없어 눈빛으로만 대화를 나누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문지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임자, 내가 못나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자네를 이 고생을 시키는구려. 아버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와 베개를 적셨지만 그 눈물마저 얼어붙을 만큼 방 안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헛손질을 했는데 이는 원망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모성애에 가까워 보는 이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만석아, 내 새끼, 밥은 먹었느냐? 어미는 배가 고프구나. 어머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쉰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만석은 따뜻한 방에서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며 늙은이들이 죽어야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라며 낄낄거리고 있었으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듯한 기이하고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나고 매서운 소환스에 추위가 닥쳐왔는데 이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고 기온이 뚝 떨어져 문 밖에 물독이 쩍하고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뒷방의 문풍지는 찢어져 너덜거렸고 그 틈으로 들어온 칼바람은 가차없이 노부부의 얇은 이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모아 아내를 꼭 끌어안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내의 몸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오늘 밤이 마지막임을 깨닫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여보, 기억나오? 우리 만석이 첫돌 때 떡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던 날 말이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떼자 어머니는 감긴 눈을 뜨지 못한 채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 고생하며 일구어낸 논밭과 만석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그리고 아들이 장가들던 날에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을 긁어내는 듯한 허기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그 기억들마저 하나둘씩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바람소리는 마치 귀곡성처럼 더욱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개들조차 무서워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릴 만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사마 떨어졌지만 그의 꿈속에는 굶주린 아귀들이 나타나 그의 살을 뜯어먹는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만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동안 뒷방의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생명줄인 양 꽉 잡은 채 서서히 호흡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잡은 손은 세상 그 어떤 끈보다 단단했으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는데 이는 마치 세상이 노부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며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내의 귀에 대고 다음 생에는 부잣집도 말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만납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고 어머니 또한 남편의 온기가 사라짐을 느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차가운 냉방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집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뒷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기침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너무나 조용한 것이 불안하여 늙은 식모가 조심스럽게 별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냉기에 식모는 몸을 움츠렸고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네. 식모의 비명 소리는 쨍한 겨울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만석의 집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의 비명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술이 덜 깬 만석도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식모를 발로 툭 차며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식모는 울먹이며 손가락으로 뒷방을 가리켰고 만석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뒷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슬픔이나 다급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듯한 느릿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만석은 싸늘하게 굳은 부모님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드디어 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밥축 내는 식구도 줄고 병수 발들 일도 없어졌으니 홀가분하네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어찌 저를 두고 가십니까? 라며 건성으로 곡을 하는 신읒을 했지만 그 소리에는 진심이 눈꼽만치도 담겨있지 않아 듣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노부부의 시신을 수습하며 눈물을 훔쳤는데 두 분이 어찌나 꼭 손을 잡고 계신지 떼어놓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과 푹 꺼진 눈, 그리고 굶주림에 못 이겨 입가에 말라붙은 하얀 거품 자국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하인들은 세상에 어찌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이렇게 비참하게 가게 할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만석이 들을까봐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곧바로 장례 준비를 지시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수의는 제일 싼 삼배로 하고 관도 대충 튼튼한 나무면 됐지 비싼 건 필요 없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의 눈은 의식하여 음식은 푸짐하게 차려서 손님들이 흉보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으니 죽은 부모보다 산 사람들의 평판을 더 신경 쓰는 위선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장례식에 들어올 부조금 계산을 하며 은근히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부모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불효자 놈,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놈.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을 욕했고 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보게들, 이 장례가 순탄치 않을 걸세.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나. 촌장의 예언처럼 마을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까마귀 떼가 만석의 지붕 위를 새카맣게 뒤덮으며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만석은 부모의 시신을 안채로 옮기지도 않고 그 차가운 별채에서 염습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는 마지막까지 부모를 홀대하는 처사였습니다. 염습을 하던 장의사가 어르신들, 몸이 너무 굳고 말라 염을 하기가 힘듭니다. 안채 따뜻한 곳에서 몸을 좀 녹여야겠습니다라고 건의했지만 만석은 죽은 사람이 추위를 알겠느냐. 그냥 진행하라며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장의사는 혀를 내두르며 억지로 염을 맞췄고 입관을 할 때 관뚜껑이 잘 닫히지 않아 억지로 못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만석의 집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지만 정작 상주인 만석은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술을 권하고 웃고 떠드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짓는 척 하다가도 돈 계산을 할 때면 눈이 번쩍 뜨였고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호상입니다, 호상. 늙어서 고생 안 하고 가셨으니 다행이지요. 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만석의 태도에 오만정이 떨어져 서둘러 자리를 떴고 빈손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원혼이 아직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빈소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거나 향이 타지 않고 중간에 뚝뚝 부러지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은 바람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발인날. 만석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일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준비를 서둘렀는데 이는 효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불효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돼지 5마리를 잡고 소 1마리를 통째로 잡아 육회를 뜨고 국을 끓이게 하였으며 빚어놓은 술독을 모두 열어 고소한 술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천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차일이 쳐졌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쌀을 퍼내 밥을 지으니 하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굶어 죽은 부모의 장례식에 이토록 풍성한 음식이 차려지는 광경은 참으로 기괴하고 역설적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애도보다는 찜찜함과 거북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는데 상주인 만석의 태도가 너무나 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오히려 조문객들이 가져온 부조금, 봉투의 두께를 손으로 가늠해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리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많이들 드십시오. 우리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섭섭지 않게 하려고 제가 큰 돈을 썼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말은 오히려 듣는 이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름진 고깃국을 목구멍으로 넘기면서도 마치 가시가 걸린 듯 불편해했고 수저를 놓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어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는데 그들의 대화는 온통 만석의 비정함과 억울하게 죽은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놈이 제 부모 굶겨 죽이고 이제 와서 돼지 잡고 난리를 치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한 노인이 분통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차라리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대접하지. 죽은 뒤에 제사상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의 한숨 섞인 말들은 북적거리는 장례식장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진실은 공기 중에 흩어져 만석의 집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여를 꾸미는 날이 되자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목수가 상여틀을 조립하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수는 평생 망치질을 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날따라 멀쩡하던 망치 자루가 뚝 부러지면서 튀어올라 그의 이마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목수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이런 변괴가 있나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튕겨내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급히 상처를 싸매고 다시 작업을 하려 했지만 못이 들어가지 않고 휘어지거나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상여를 장식할 종이꽃을 만드는 아낙네들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데 붉은색 꽃을 접으려 하면 종이가 자꾸만 찢어지고 풀이 잘 붙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한 아낙이 이 종이가 왜 이래? 습기를 먹었나? 하며 투덜거렸지만 건조한 방 안에서 종이가 눅눅해질 리는 만무했습니다. 더구나 완성해 놓은 꽃들이 밤사이에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술을 부려 꽃을 뜯어내 던져버린 것 같은 모양새였기에 아낙네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가 차려진 사랑채, 주변으로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개 짖는 소리도 아니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닌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통곡 소리 같기도 하고 배고픔에 지친 사람이 끙끙 앓는 신음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조문을 왔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이 집 터가 안 좋은가, 바람 소리가 왜 저리 흉흉해라며 서둘러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술에 취해 귀가 먹었는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며 하인들에게 호통만 쳤습니다. 발인 전날 밤 상여꾼으로 뽑힌 마을 청년들이 모여 상여를 맬 연습을 하려는데 빈 상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 옴짝달싹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아니
빈 상여가 왜 이리 무겁지? 안에 누가 들어갔나? 하며 상여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장한 장정넷이 달라붙어 끙끙거리며 겨우 들어올렸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아 모두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내일 발인 때 큰일 나겠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라고 속삭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천장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쥐가 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누군가가 천장을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만석이 짜증을 내며 일어나 촛불을 켜자 소리는 뚝 그쳤지만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너울거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고 만석은 문득 굶어 죽은 부모님의 차가운 방이 떠올라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 어귀의 닭들이 물을 치며 울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쥐 죽은 듯한 정적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대신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만석의 집 지붕과 마당의 나무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고 흉흉한지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울 정도였습니다. 까마귀들은 마치 시체를 기다리는 저승사자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빈소를 노려보고 있었고 하인들이 돌을 던져 쫓으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를 본 촌장은 까마귀가 저리 울어대니 오늘 장례가 순탄치 않겠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드디어 발인 날 아침이 밝았고 만석은 상주로서 굵은 제복을 갖춰 입고 마당에 나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보다는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상역군들에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지기 전에 산소에 도착해야 한다. 배뜨게 행동하지 말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상역군들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행전 발목사계를 쳤지만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무거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신은 새 집신끈이 뚝 끊어지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상역군들 사이에서는 부정이 탔다. 오늘 일진이 사납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안채에서 마당으로 옮겨 상여에 싣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관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옮기려 했지만 관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앉으려 했고 무게중심이 쏠려 하인들이 비틀거리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하지 못해 내 아까운 관에 흠집이라도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이 상여 위에 안치되고 선소리꾼이 요령종을 흔들며 이별가를 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야 디야. 선소리꾼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문객들은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지만 만석은 딴청을 피우며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상역군들이 어깨에 멜빵을 걸고 심호흡을 하며 상여를 들어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상여가 웅장하게 떠올라 장지로 향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상여꾼 우두머리의 구령에 맞춰 12명의 장정들이 동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상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상역군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젖먹던 힘까지 썼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여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된 것처럼 무거워져 장정들의 어깨가 짓눌려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리 안 들려? 상역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만석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와 밥을 그렇게 처먹고 힘들을 못 써? 엄살 부리지 말고 똑바로 들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만석의 호통에 상역군들은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이마에 핏대가 서도록 용을 썼지만 상여는 일치도 들리지 않고 땅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상여틀이 찌그덕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 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상역군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는데 어깨를 살펴보니 멜빵이 파고들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마치 산을 짊어진 것 같습니다. 상혁군의 절규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짓누르거나 땅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초자연적인 힘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들의 한이 서려서 그렇다, 억울해서 못 가시는 게다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는데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켜라, 이 쓸모없는 놈들,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 만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여 한쪽 귀퉁이를 잡고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대는 순간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대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해졌고 갑자기 찬바람이 찬하니 불어와 만석의 갓을 날려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배가 고프다, 춥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환청으로 들려와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만석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그를 경멸과 공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촌장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보게, 만석이. 자네 부모가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저러고 계시네. 자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겠나. 촌장의 준엄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만석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이건 상여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억지로라도 들어 옮기라고 상역군들을 협박했지만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역군들은 이제 상여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며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고 관 주위에는 기이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무당이라도 불러 굿을 해야 한다는 둥, 관을 태워야 한다는 둥 흉흉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만석은 진퇴양난에 빠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장례 행렬은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마당에 멈춰 섰고 시간은 계속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여 위에 덮어놓은 붉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떨어진 천은 뱀처럼 꿈틀거리다 멈췄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죽은 자의 노여움이 표출된 것이라 여긴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노여움을 푸소서, 가시는 길 편히 가소서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석만은 여전히 뻣뻣하게 서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만석의 아내와 자식들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만석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여보, 제발 어떻게 좀 해봐요. 아버님 어머님이 노하셔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 방으로 숨어 들어갔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꼼짝 않는 상여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석은 촌장에게 다가가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제발 이 상여 좀 움직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세. 자네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먼저 치워야 이 상여도 가벼워질 걸세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만석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횃불을 밝혔지만 불빛은 힘없이 흔들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상여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밤새도록 꼼짝도 하지 않을 기세였고 만석은 이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비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다친 부모의 마음을 열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여를 지키던 만석은
문득 상여 밑에서 쥐 한 마리가 나와 자신의 발등을 갉아먹는 환영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석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상여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만석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만석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횃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상여는 여전히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상여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마당을 서성거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비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집사를 시켜 안방 금고에 있는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하더니 상여꾼들 앞에 그것을 짤그랑거리며 던져주었습니다. 여보게들, 힘을 좀 더 써보게. 이 돈이면 자네들 1년 치품세분 될 터이니 죽을 힘을 다해 들어올리란 말이야. 돈꾸러미를 본 상여꾼들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으나 감히 그 돈을 집어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인데 그들은 돈보다 자신들의 목숨과 다가올 재앙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여꾼 우두머리가 나서서 나으리 억만금을 주셔도 못합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들려다가는 우리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급사를 맞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이 천한 것들이 돈을 줘도 못한다니 내가 직접 사람을 사서라도 옮기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하고 울려 퍼지더니 마른 하늘에 번개가 내리꽂혀 마당 한가운데 있던 늙은 감나무 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만석 또한 놀라서 엉덩방아를 도시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감나무 가지는 기이하게도 상여 쪽을 향해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꾸짖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보아라. 하늘이 노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려다가는 이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일갈에 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굿이라도 크게 하고 절이라도 지어 올리겠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돈과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지만 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부모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갈 때 자네는 따뜻한 방에서 무엇을 했나? 그분들이 원한 것은 비단 수의도, 화려한 상여도, 돼지 잡는 잔치도 아니었네. 촌장의 말은 만석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촌장은 상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관을 어루만지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춥고 배고프셨습니까? 자식이 못나서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원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못난 자식이 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눈에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상여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내밀며 만석아, 밥 한 술만 다오. 배가 너무 고프구나 라고 힘겹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지만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선명해져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거품 자국이 선명하여 그가 생전에 외면했던 참혹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만석은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상여 앞으로 기어가 머리를 땅에 처박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두 분을 굶겨 죽였습니다.
곳간에 쌀이 썩어나는데도 죽 한 그릇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세상에 진짜였어? 제 부모를 굶겨 죽이다니 하며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석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땅에 머리를 내므며 울부짖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불 한 번 때 들이지 않고 냉방에 가두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아까워 아버지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의 절규는 처절했고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린 탐욕의 껍질이 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인간 본연의 양심이 피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석의 아내와 자식들도 그 옆에 엎드려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으니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한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촌장은 만석의 참회를 지켜보다가 하인에게 조용히 손짓을 하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부엌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숭늉을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촌장은 그 소반을 만석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평생 부모에게 올리지 않았던 그 밥일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네 손으로 직접 올려드리게. 죽은 귀신이 밥을 먹겠냐마는 자네 마음이 닿는다면 숟가락이라도 들어보실지 누가 알겠나.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공기의 온기가 만석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그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왜 진작 드리지 못했는지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무릎으로 기어 상여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소반을 내려놓고 숟가락에 밥을 가득 퍼서 관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따뜻한 쌀밥입니다. 고깃국도 있습니다. 제발 드세요, 제발. 만석은 허공에 대고 숟가락질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숟가락에 담긴 밥알이 마치 누군가 입김을 분 것처럼 살짝 흔들리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관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어디선가 잘 먹었다. 내 새끼 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부모님의 영혼이 응답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울다가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이 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부모님을 짐짝 취급했습니다. 집값이 아까워 부모님을 얼어 죽게 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승으로 끌고 가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었고 마타, 진작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저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하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통곡이 이어진 후 촌장이 만석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의 눈물이 부모님의 한을 조금은 녹였을 걸세.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히 모시게. 자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부모님을 모시겠나. 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만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은 다시 상역군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미쳐서 자네들을 하대하고 막말을 했네. 부디 용서하게. 우리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자네들 힘이 아니면 갈 수가 없네. 제발 도와주게. 만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자 상역군들도 마음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상역군들은 다시 멜빵을 어깨에 걸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상여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역군 우두머리에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어허, 이제 가입시다. 하나, 둘, 셋. 장정들이 기합을 넣으며 동시에 힘을 쓰자 이번에는 믿을 수 없게도 상여가 찌그덕 소리를 내며 거짓말처럼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꼼짝 않던 무거운 관이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둥실 떠오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풀렸다, 한이 풀렸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다시 이별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로구나. 어허야 디야. 상여는 천천히 마당을 돌아 대문 쪽으로 향했고 만석은 상복을 입은 채 상여 뒤를 따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부자가 아니라 부모를 잃은 슬픈 상주이자 죄인으로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만석의 집을 가득 채우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까마귀 떼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사나운 바람 대신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상여꾼들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상여 뒤를 따르며 억울하게 죽은 노부부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긴긴 밤의 소동 끝에 드디어 장례 행렬이 대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만석은 다시 한번 상여를 멈추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형님들, 아우님들, 제가 그동안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굴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 부모님 장례를 봐주신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네. 부모님 잘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게나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지만 상여꾼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만석은 맨발로 돌길을 걸으며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모르고 오직 부모님 생각만 하며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원 한 푼에 벌벌 떨던 구두쇠 만석은 이제 없었고 오직 참회하는 아들 만석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구불구불 이어지는 장례 행렬은 마치 긴 뱀처럼 산을 타고 올라갔고 요령 소리는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산 중턱에 미리 파놓은 묘자리에 도착하자 만석은 관을 하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관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춥고 배고픈 곳에서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배부른 곳에서 편히 쉬세요. 제가 죽는 날까지 매일 찾아와 밥 올리고 불 피워드리겠습니다. 하관이 진행되고 흙이 한 삽 두 삽 덮이자 만석은 흙을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짐승들도 숨죽이게 할 만큼 애절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에 자신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촌장이 묵묵히 걸으며 지친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마을을 뒤흔들었던 기이한 소동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지만 만석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만석의 발걸음은 손뭉치처럼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가벼웠는데 몸은 며칠간의 고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마음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만석의 피로 물든 집신과 찢어진 상복을 비추었고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지난날 저지른 어둠의 시간들을 씻어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석의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도 밤새 겪은 기이한 일들로 인해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큰일을 무사히 치렀다는 안도감과 함께 개과천선한 만석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만석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큰 길가에서 다시 한번 깊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더덥고 허무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채로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는 대신 하인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지난날에 포악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빛이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라 슬픔과 온화함이 섞인 눈빛으로 변한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오늘부터 이 집의 곳간 문을 활짝 열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 당장 쌀가마니를 마당으로 내오너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는데 평소 쌀 한 톨도 벌벌 떨며 아끼던 주인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 혹시 슬픔에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으리 곳간을 열다니요? 쌀을 얼마나 내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나 만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열어라. 묵은 쌀이든 뱁쌀이든 가리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놓아라. 만석의 불호령이 아닌 간곡한 부탁에 하인들은 서둘러 곳간 문을 열어젖혔고 수년 동안 갇혀있던 쌀가마니들이 햇빛을 보며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만석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석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만석이 직접 잿박을 들고 나와 어서들 오십시오. 이 쌀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외치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가난한 이웃, 홀로 사는 노인, 끼니를 걱정하는 아낙네들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쌀을 퍼주며 일일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의 아내와 자식들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만석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큰 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쌀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했고 자식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떡을 나르며 마을 잔치를 도왔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은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고 이는 마치 죽은 노부부가 생전에 그토록 원했던 인정 넘치는 집안의 모습이 뒤늦게나마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만석이 아니 만석 어르신 정말 고맙네. 자네 부모님도 저승에서 기뻐하실 걸세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쌀 나눔이 끝난 후 만석은 가족들에게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앞으로 3년 동안 부모님이 사시던 뒷방 별채에서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여보, 그 추운 방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라며 말렸지만 만석의 의지는 꺾을 수 없을 만큼 확고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씻으려면 그 추위와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하오. 부모님은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내가 고작 3년을 못 참겠소. 만석은 비단 옷을 벗어버리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이불 한 채와 베개 하나만 들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윗방에 홀로 남겨진 만석은 밤이 되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끼며 몸을 웅크렸는데 그제야 비로소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고 아랫목조차 식어버린 방바닥은 얼음장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님이 쓰시던 낡은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불을 많이 떼지 않고 최소한의 온기만 유지하며 자신의 몸을 괴롭힘으로써 부모님께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만석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산소로 올라가 묘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지키며 곡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제사상 대신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지은 밥과 맑은 물 한 그릇을 매일 올렸으며 산짐승들이 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밤새 횃불을 켜고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반짝이는 불빛을 볼 때마다 만석이가 진짜 효자가 되었어. 저런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거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촌장도 가끔 술병을 들고 산소에 올라와 만석과 대작하며 자네 이제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부자가 된 게야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산소 주변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자 만석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의 밭일이나 모친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일들을 땀 흘려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가 없는 집에는 자신의 소를 빌려주고 일손이 부족한 집에는 하인들을 보내 도와주었으며 마을의 다리가 끊어지면 사비로 다리를 놓아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변화 덕분에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어느덧 3년상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고 만석은 마지막 제사를 올리며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속의 부모님은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이 아니라 하얀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만석의 등을 두드려주며 만석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 삶을 살거라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만석에게 건네주며 내 새끼, 많이 먹고 건강해라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만석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여 한참 동안 베개를 적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만석은 이제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탐욕스러운 기름기가 빠지고 대신 인자하고 넉넉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데 급급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을 서당에 재물을 기부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하였고 흉년이 들면 구휼미를 풀어 굶는 사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보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귀가 부처되었다는 말은 처음 본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도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나 거린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만석의 집 뒷방 별채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손님방으로 쓰였는데 만석은 손님들에게 항상 이 방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만석은 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보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내는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갓 지은 맵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상에 받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쪽을 향해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따뜻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늙은이의 회한과 감사가 섞인 맑은 눈물이 고였고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며 그를 비추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는데 마치 만석의 지난 과오를 모두 덮어주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쌀알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맛과 부모님의 사랑을 음미했습니다. 그 맛은 달고 구수하여 세상 그 어떤 산해진 미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효자촌이라 부르게 되었고 만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불효하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효심 깊은 자들에게는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마을 뒷산에서는 상여 나가는 소리 대신 평온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만석과 그 부모가 저승에서 함께 부르는 화해의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부모님 생각하며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